우리가 보통 파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리의 함성, 굳게 닫힌 공작문 같은 장면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멈출 수도 혹은 반대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이 파업 전의 파업, 한국의 노동조정 제도입니다. 노사 갈등이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갔을 때 정말 파업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법이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주 앉을 마지막 기회를 강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 쓰레기가 며칠, 몇 주 동안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 청소 대행업체 노사 갈등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정말 벌어질 뻔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노동 분쟁은 결코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 법이 딱 하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일단 벗어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마지막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자, 그럼 법이 강제로 만든 이 휴전, 이른바 냉각 기간 동안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바로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뜯어보면 뜻은 아주 간단해요. 파업이라는 행동에 앞서서 반드시 조정이라는 대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싸우기 전에 일단 앉아서 말로 먼저 해 라고 법이 강제하는 셈이에요. 이게 그냥 웬만하면 하세요 수준의 권고가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파업에 들어가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만큼 법이 이 냉각 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사업장은 10일이지만 병원이나 버스, 통신처럼 당장 멈추면 우리 생활이 마비되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공익사업장은 15일로 기간이 더 깁니다.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니까 더 신중하게 대화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이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 굳게 닫힌 조정실 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과정이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남영민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은 이곳을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지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바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인데요. 딱 보시면 노동자 쪽 1명, 사용자 쪽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이렇게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거죠. 거의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공익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양측의 균형을 딱 잡고 회의를 이끌어갑니다. 절차는 아주 명확해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딱 4단계인데요. 먼저 어느 한쪽이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요. 그럼 위원회가 양쪽을 불러서 자,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쫙 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에 딱 제시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고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운명의 시간입니다. 위원회가 내놓은 이 조정안을 받아든 노사 양측 앞에는요, 이제 딱 3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바로 조정 성립입니다. 양쪽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이 합의는 그냥 종이 쪼거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단체 협약이랑 똑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조정 불성립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파업으로 가는 문이 합법적으로 활짝 열리는 겁니다. 대화할 만큼 했다는 법적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행동에 나설 권리를 얻게 되는 셈이죠. 아주 드물긴 한데 3번째 결과도 있어요. 바로 행정지도라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위원회가 보기에 아니 이분들은 제대로 대화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왔네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단 두 분이서 먼저 성실하게 대화부터 좀 하고 오세요 하면서 사실상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파국을 막는 해결사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지 말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소 대행업체 사례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당시 노조는 시에서 추진하던 청소구역 분할이 결국 우리 조합원들의 밥줄을 끊는 거라고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조정의 묘미구나 싶으실 겁니다. 보세요. 노조는 임금 5.1% 인상, 사측은 동결.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그런데 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심지어 지자체까지 설득해서 결국에는 임금 3.0% 인상, 그리고 휴일 보장이라는 정말 멋진 절충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양쪽 다 100% 만족은 아니었겠지만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한 사례를 보면 조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노사 간의 불신이 너무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아무리 합리적인 안을 내놔도 서로 저쪽 말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결국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대화의 자리가 오히려 서로의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 사례를 쭉 보고 나니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죠. 도대체 이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조정위원회가 그냥 서류만 보고 법적인 절차만 딱딱하게 진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양측이 좀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딱딱한 법조항이 아니라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던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결국 노동조정 제도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갈등 해결의 열쇠는 뭘까요? 서로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법의 힘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멈춰선 시간 속에서 비로소 싹트는 대화의 힘일까요? 이 제도는 적어도 그 대화할 마지막 기회만큼은 법의 이름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판단은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